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입니다. 오늘 기온이 크게 떨어지면서 많이 추우셨죠? 하루 만에 계절이 가을에서 겨울로 변한 것처럼 느껴질 정도였는데요. 올겨울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첫눈이 내려 은빛 세상으로 변했습니다. 설국의 한라산을 이따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눈바람이 몰아치는 한라산 영실 등반로. 웅장한 병풍바위는 눈 안개에 잠겨 묘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나뭇가지마다 새하얀 눈꽃이 피어났고 한라산은 그야말로 겨울왕국으로 변했습니다. 등반로 옆 나무들은 새하얗게 내려앉은 서리 위에 다시 하얀 눈이 쌓이며 두꺼운 눈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눈꽃을 처음 봐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기대를 안 하고 왔어요. 기대를 오늘 비 온다 그래가지고 상고대 피면 참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뜻밖의 상고대 만나가지고 너무 행복해요, 진짜. 올해 한라산 첫눈은 지난해보다 22일 늦었는데 지난 2010년 이후 가장 늦은 첫눈으로 기록됐습니다.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 하지만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8도까지 내려갔습니다.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한라산에는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눈이 내려 쌓이면서 한 치 앞도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탐방객들은 강한 바람에 모자를 단단히 눌러쓰고 설국의 산을 오릅니다. Yeah, we made better time than I expected. I thought it was going to take a lot longer, but there's a little bit of ice on the path, so we have to be a little bit careful, and very, very windy, very windy. Please be careful when you come up. 기상청은 다음 달 2일 아침까지 제주도 산지를 중심으로 최고 7cm의 눈이 내리겠다고 내다봤습니다. 소설과 대설 사이 하얀 눈옷으로 갈아입은 한라산이 겨울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강병삼 제주시장이 오늘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 감사와 행정소송에 대한 1차 판단이 나온 만큼 보류했던 도시관리계획 위반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에서 나온 주요 내용을 김항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회견을 연 강병삼 제주시장. 단상에 선 강 시장은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사업을 원칙적으로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공익소송단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린 지 일주일 만입니다. 보류했던 도시관리계획 위반 절차를 예정대로 추진하고 토지 보상도 내년 1월까지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기다리는 것은 이제 그 사업 진행의 과정을 볼 때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나서 그 부분 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을 좀 전달드리고 재개를 할 생각입니다.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추가 감사를 청구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누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들이 제기하는 해소되지 않은 의혹에 대해서는 회피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직접적인 대화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단체는 항소심 결과에 따라 사업이 중단될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제주시가 성급한 결정을 내렸다고 반발했습니다. 의혹이 해소가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고려하면서 사업 추진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 너무 사업을 무리하게 지금 추진하고 강행하려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또 강병삼 시장은 추자해상풍력 발전 사업과 관련해 갈등관리 추진단을 만들어 주민 의견 조율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자신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검찰 조사를 앞둔 상황에 대해서는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토지 처분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편 이종우 서귀포시장도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어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는 먼저 JDC가 토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지원 협의회를 통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의회 예산심사에서 지적된 예산 10억 원 규모의 서귀포 K-팝 콘서트 추진과 관련해서는 문화를 곁들인 서귀포시의 새로운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레인 12월 2일부터 제주와 세종시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시행됩니다.
제주는 전체 음료 매장 3,300여 곳 중에 10% 정도의 350여 곳이 해당되는데요. 해당 매장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나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는 등 시작 전부터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을 앞두고 간이 회수기가 설치된 제주 시내 한 커피숍. 매장 한쪽에 환경부가 지원한 간이 회수기가 설치됐습니다. 자원순환 보증금 앱에 바코드를 찍으면 보증금 300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제주도가 이제 시범지역이기 때문에 이제 일단 무료로 지원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매장에 지금 들여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앞두고 일부 매장들은 시작 전부터 참여하지 않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하고 현수막까지 내걸었습니다. 실시 대상을 전국의 매장 수 100개 이상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규정해 해당 가맹점주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제주에서는 전체 음료 매장 3,300여 곳 중 350여 곳이 해당됩니다. 보증금제가 적용이 안 되는 매장으로 고객분들이 이동을 하시게 될 가능성이 되게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있어서 고객분들이 떠나가면 저희는 이제 매출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음료 브랜드별로 일회용컵 교차 반납이 되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제 양손에는 각각 다른 브랜드의 커피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제도상으로는 교차 반납이 되지 않아 이 브랜드에서 가져온 일회용 컵은 반드시 같은 브랜드 매장에서만 반납이 가능합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매장에 반납이 몰릴 우려가 있다며 점주들이 반발했기 때문입니다. 최근 녹색연합이 제주와 세종시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소비자의 82%가 교차 반납을 원했지만 시행되지 못한 겁니다. 교차 반환을 빨리 해야 된다. 제주 특성상 이게 너무 떨어져 있잖아요, 매장이. 지금 매장 하나밖에 없는 브랜드들도 있고 그러면 너무 불편하죠. 환경 보호와 자원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일회용컵 보증금제. 시행 전부터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은입니다. 자동차가 계속 늘면서 제주는 앞으로 이 교통 혼잡이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돼 지금도 도로 확장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2040년을 목표로 한 제주도 도시기본 계획안을 보면 도로를 더 늘리고 더 촘촘하게 이 도로망을 짜는 방안이 제시돼 있어 자칫 자동차를 위한 도시계획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과 조천을 연결하는 애조로의 마지막 공사 구간. 회천에서 조천읍 신촌까지 4.2km를 왕복 4차선으로 만드는 중인데 내후년 1월 개통 예정입니다. 70만 대에 육박하는 자동차를 감당하기 위해 이처럼 제주 곳곳에서 도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2040년 제주도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앞으로 교통 혼잡이 더 자주, 더 많은 곳에서 발생할 것으로 보고 도로를 확충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제주도를 순환하는 2개의 축과 이를 연결하는 31개의 주 간선축을 촘촘하게 만들어 교통 문제도 해결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꾀하겠다는 건데 당장 환경 파괴 우려가 일고 있습니다. 경관 형성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이 단순히 이동 통로로서의 어떤 그런 교통수단으로만 계획을 한 것 같거든요. 이제 한라산 중산간 지역과 해안에 이르는 이런 그 생태계 연결 통로들이 완전히 단절되거든요. 그동안 도로 확장은 교통 혼잡을 더 악화시켜 왔습니다. 현재 제주의 도로 길이는 총 3,210km로 최근 5년 사이에 일주도로 2개와 맞먹는 도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승용차의 통행량 비중은 빠르게 늘었고 대중교통의 비중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 때문에 단순히 도로를 늘리기보다는 교통 문제를 해결할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금 도시계획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사람을 위한 게 아니고 차를 중심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부분들이 2040년은 무려 18년이나 이후의 문제인데 자율주행차가 대세가 된 상황이라면 거기에 대한 고민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무엇보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제주 어느 곳이든 쉽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활성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제주도가 오는 2026년까지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합니다. 제주도는 제주형 보금자리 공공분양 주택을 포함해 통합 공공임대주택과 고령자 복지주택 등 분양 또는 임대 방식을 통해 공공주택 7,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새로 공급되는 공공주택은 원도심과 읍면지역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15분 도시 계획과 연계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제주 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화물연대 총파업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제주참여환경연대 등 도내 29개 단체는 제주항 육부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가 합의를 뒤집고 화물연대에 대한 탄압을 계속하면 저항에 함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대화와 교섭에 나서도록 국토부에 명령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이 내년 1월 31일까지 2달 동안 진행됩니다. 제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제주도청에서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열고 40억 4천만 원의 모금 목표액 달성을 기원했습니다. 캠페인 기간 기부는 방송사나 제주 사랑의 열매 모금 접수 창구로 하시면 됩니다. 제주 지역 소비 심리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통계청 제주사무소가 발표한 10월 산업활동 동향에 따르면 대형 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88.6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9.6% 감소해 지난 7월 이후 석 달째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품목별로는 가전제품과 신발, 가방, 화장품과 오락용품 등 대부분 상품의 판매액 지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주차된 차량에서 금품을 훔치고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을 도용한 40대 남성을 절도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4일부터 한 달 동안 제주 시내 주택가를 돌며 주차된 차량 넉 대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590만 원어치의 금품을 훔치고 조사 과정에서 수배 사실을 숨기기 위해 친형의 인적사항을 대며 신분을 속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